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1강입니다. 드디어 종결자 과정으로 시작해 봅니다. 자 종결자 1강이고요. 자 이제 종결자 과정에서는요 제가 이제 그 가격은 뭐 월 12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게 이게 저기 다른 선생님 강의하는 분 있잖아요. 예, 그분하고 제가 강의료를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기출 문제 같은 거라든가 내지는 뭐 심화 내용 이런 것들을 다루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종결자 과정을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은 먼저 이제 일반학을 먼저 이제 강의를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일반학하고 유교학을 동시에 이제 매번 올립니다. 예,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 심화적인 내용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하기 전에 잠깐만 뭐 OT를 갖다 전체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만은요. 지금은 일반학에 관련된 OT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짚어보지요. 자 봅니다. 자 멤버십 마스터 과정이고요. 마스터 종결자 과정 이제 두 가지의 과정이 있죠. 요건 6만 원짜리고요. 요거는 12만 원짜리고요. 여기는 내용이 조금 많고요. 요거는 기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스터 과정은요. 기본적인 내용 강의하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 간단한 거 알려드렸죠. 예,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뭐 제가 한때는 좀 유명했던 선생님 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자 기본 유교학과정 1강부터 10강까지는 무료 특강 올려져 있는데요. 자 만약에 수험생들이 요청해 주시면요. 제가 이거 전 강의를 무료로 풀 의향이 있습니다. 전 강의 무료로 풀 의향이 있으니까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들으셔야 돼요. 요청해 놓고 전 강의 무료로 풀어놨더니 듣지 않더라. 지난번처럼요. 예, 하루에 조회수가 하나 나온다 이 정도면 제가 다시 또 무료로 안 풉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제가 전 강의를 무료로 풀어드릴 그럴 의향은 있어요. 자 수강 대상은 뭐 당연하죠. 의치학대 편입준비생, 미티드 준비생, 연고대 편입준비생, 변리사 2차 유기학 선택자, 일반학 유기에서 학점관리, 요거 학점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외국대학, 자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편입생은 당연히 듣는데 이거 가끔 가다가 보면 이 외국대학 이거 듣는 수험생들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듣더라고요. 좀 진짜 분개합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이런 학원의 상술들, 이런 의치학대 편입 학원들의 상술들에 제가 분개하여 제가 그 싼 가격에 강의를 심도 있는 강의를 올려놓는 겁니다. 자, 마스터 종결자 공통 과정에서는 6만 원짜리. 자, 기본 11강부터 27강까지 볼 수 있고요. 바이블 일반학, 바이블 유기학 내용 강의입니다. 53강, 67강으로 완강했고요. 관련 문제풀이 45강, 36강으로 일반학, 유기학 완강 다 했습니다. 이건 완강 다 했고 이거는 마스터 과정에서 볼 수 있으니까 종결자 공통 과정입니다. 6만 원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강의 교재는 항상 PDF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블 일반학은요. 이건 빠진 내용 없는 그냥 뭐 내용 강의입니다. 내용 강의를 갖다 1장부터 19장까지 제가 강의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바이블 일반학이 아니라 유기화학이었군요. 유기화학은 19장까지는 아니죠. 몇 장인지는 제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는데 요거는 충분한 내용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학은 19장까지입니다. 19장까지 되어 있고 요것도 내용으로 일반학 내용이 있고 다만 요 심화 내용은 빠져 있는데 요걸 지금 이제 종결자 과정에서 제가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 심화 과정을 종결자 과정 여기서 지금 강의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관련 문제풀이는요. 일반학 문제풀이, 유기학 문제풀이가 있었고요. 요거는 이미 다 강의를 완강해 놓은 겁니다. 완강해 놓은 거고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결자 과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종결자 과정은 마스터 과정과 공통되는 조금 전에 말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일반학 종결자 과정은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일반학 종결자 과정은 심화된 내용입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연력학하고 양자역학이에요. 연력학하고 양자역학에서 그 편입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요. 연력학, 양자역학 부분에서 심화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력학, 양자역학 해당되는 부분의 심화 내용 강의를 제가 지금부터 강의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심화된 내용에는요. 관련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입 기출 문제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면서 내용 정리를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제가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요거 일반학 종결자 과정에서 요 심화 내용 연력학 양자역학을 끝낸 다음에 편입 기출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편입 기출 문제를 갖다가 강의해 드릴 것이고요. 편입 기출 문제 강의할 때 그때 OT는 별도로 또 어떤 강의를 어떻게 올릴 겁니다라는 것은 그때 가서 OT로 또 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수강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죠? 몇십만 원씩 하는 30만 원에다가 뭐 3개월 커리씩 하는 이런 강의 이런 거 듣지 맙시다. 뭐 도대체 너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진짜 말도 안 나오는데 뭐 거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력학과 양자역학 먼저 연력학 먼저 하고 두 번째 양자역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갑니다. 자, 20장으로 했어요. 1장부터 19장까지는 제가 바이블 강의에서 했고요. 20장에 심화 연력학 했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은 21장으로 해놨습니다. 자, 추가 내용입니다. 종결자 과정의 추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연력학을 지금부터 갑니다. 이거는 이제 열화학인 앞에서 1장부터 19장 돼 있었던 열화학은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연력학이라는 8단원 9단원의 내용이 있거든요. 연력학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인 덧붙이는 겁니다. 여기다가 덧붙이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내용을 모르시고 만약에 이것만 본다 그러면 내용 못해요. 내용 이해 못하니까 반드시 기본 내용에서 열화학, 연력학 파트를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력학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연력학 볼 때 비열이다, 몰 연력량이다,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정의죠? 정의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암기하는 거죠, 뭐. 정의는 암기죠. 비열은 뭐야? 어떤 물질 1g을 1도 혹은 1K 높이인데 필요한 연량입니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 1도는 274K 아니에요? 그러니까 1도 높이는 거고 1K 높이는 거고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아주 웃기죠? 맞죠? 1도는 274K입니다. 하지만 1도 높인다 이 얘기는 1K 높인다 하느냐고 똑같죠. 왜? 보세요. 0도씨에서 1도씨로 그러면 1도 높여줬죠. 1도씨 높여줬죠. 0도씨는 273K죠. 1도씨는 274K죠. 그러면 이렇게 높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K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도 높이나 1K 높이나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 1g을 다니는 질량입니다. 질량 단위인 g을 쓰는 거고요. 비열의 정의입니다. 1g을 1도 혹은 1K 높이인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열량은 단위가 주울이겠죠. 그러니까 비열의 단위는 주울 퍼 그램 도시겠죠. 어떤 물질 1g을 1도 높이는데 몇 주울 들어가느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울 퍼 그램 도시 혹은 주울 퍼 그램 K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비열은 기본적인 정의 어떤 물질 1g을 1도 혹은 1K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랬어요. 단위는 주울 퍼 그램 도시 주울 퍼 그램 K 주울 퍼 그렇죠. 주울 퍼 그램 K. 절대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몰 연력량이란 것이 있어요. 몰 연력량은요. 이건 기본적인 정의가 어떤 물질 1몰을 갖다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g을 기준으로 하면 비열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질량 단위가 들어가면 비열이고요. 몰 단위가 들어가면 이건 몰 연력량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 1g을 1도 높이인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래서 단위는 주울 퍼 몰 도시 주울 퍼 몰 K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요거 비열과 몰 연력량의 차이는 1g을 기준으로 하느냐 1몰을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물의 몰 연력량 그러면 몰 18g이겠죠. 그죠? H2니까 1몰의 질량은 18g 아니야. 그러니까 18g의 물 18g의 물을 이게 바로 1몰이잖아요. 그죠? 1몰의 물을 1도씨 높이인데 필요한 열량 이것을 우리는 몰 연력량이다라고 부른다는 거. 자, 일단 기본적인 정의 되셨습니까? 자, 요 몰 연력량은요. 요 몰 연력량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몰 연력량은 기체 상태에서 몰 연력량은 일정 부피 몰 연력량과 일정 압력 몰 연력량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몰 연력량 하면 두 가지, cm 하면 두 가지가 있다. 일정 부피 몰 연력량을 기호로는 CVM이라고 적었어요. CVM 이렇게 적으면 일정 부피 몰 연력량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일정 압력 몰 연력량은 CPM이라고 적어놨습니다. CPM 두 가지가 있어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몰 연료량과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몰 연료량.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안에 헬륨이라고 부르는 놈이 1몰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물질 1몰을 여기선 이상기체, 단원자 이상기체인 헬륨입니다. 부피를 빡세게 가다 놓은 강철 용기입니다. 강철 용기에서 강철 용기니까 부피가 변동이 없죠. 그죠? 부피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없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열을 가해 줍니다. 얼마만큼의 CVM만큼의 열을 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몰 연료량은 어떤 물질 1몰을 1도 혹은 1K 높이인데 필요한 열량이라면서, 그죠? 그러면 CVM만큼의 열량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만큼의 열량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물질은 여기선 헬륨일 것이고요. 질량 얼마큼 있어요? 예, 질량이 아니라 얼마큼 몇 몰이 있습니까? 1몰이 있습니다. 그러면 CVM만큼의 열이 들어가면 1도의 온도가 높아질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1도니까 1K 온도가 높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CVM만큼의 열량이 들어가면 1도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이때 들어가는 CVM은요, 부피가 일정이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되면서 일을 하는데 사용을 못합니다. 일이 없잖아. W가 제로죠. 그죠? 부피가 일정하다는 것은 W는 마이너스 P 델타 V인데 델타 V 값이 제로니까 W가 제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들어가는 열은 오로지 온도를 높이는 데만 사용한다라고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갖다 우리는 일정 부피 몰 연료량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울은 CVM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볼까요? 자, 얘가 만약에 10줄이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10줄 per 몰 K다, 몰 도시다 이렇게 얘기해 보자. 그럼 무슨 얘기야? 어떤 물질 1몰은 1K 온도를 높여주려면 10줄의 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물질이 있는데 10줄의 열을 때려주면은 그 물질 1몰이 1도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어떤 물질이 만약에 10몰이 있다. 10몰이 있고 그리고 온도를 10K 높이고 싶다. 그러면 얼마큼의 열이 들어가야 됩니까? 자, 비열 보세요. 비열은 비열이랬다. 몰 연료량 보세요. 일정 부피 몰 연료량은 이 값이 10줄이다. 1몰을 1K 높일 때 10줄의 열량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10몰을 10K 높이고 싶으면 자, 얼마큼 더 열량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일정 부피 들어간 열량이니까 QV라고 말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 곱하기 10이겠죠. 뭐. 이 10은 뭐예요? 몰이죠. 이건 뭐예요? 비열이죠. 몰 연료량이죠. CVM이죠. 이건 뭡니까? 온도 변화죠. 델타 T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갖다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죠. 몰수 곱하기 CVM 곱하기 델타 T입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CQV 값은 NCVM 델타 T다. 식 하나 암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NCVM 델타 T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가 유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걸 이해될 수 있겠죠. 이 정의로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을 유도해내는 겁니다. 자, 일정 부피 몰 연료량은 CVM이다. 그때 들어간 열량, 이 부피가 일정한 강철 용기에서 CVM만큼의 열이 들어가면 1몰이 온도가 1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들어가는 열량 QV 값은 얼마입니까? NCVM 델타 T다. 자,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됐죠. 자, 두 번째는 일정 압력 몰 연료량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외부압이 일정한 값이에요. 부피가 변합니다. 이렇게 부피가 변할 수가 있어요. 이 부피가 변할 수 있다고요. 이건 부피가 변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압력에서 자, 몰 연료량 CPM이다라고 기호로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CPM의 열량만큼이 들어가면 자, 어떤 물질 1몰이 온도가 1도 높아집니다. 1몰이 1도 높아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피 팽창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 팽창하면 W의 보는 뭡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8단원, 9단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야만 지금 부분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 CPM만큼의 열량이 들어가면 1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그러면 CPM의 열량은 들어가면은 온도가 1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체가 부피가 팽창되기 때문에 일로서 소모가 되죠. 그죠? 그러면 들어간 열량이 온도를 높이는 데도 쓰이지만은
일부는 부피 팽창의 일로서 손실되기도 하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CPM 1도를 똑같은 얘도 1도 높이는 거고 얘도 1도 높이는 건데 그러면 얘는 CVM만큼에 들어가는 열은 오로지 온도 높이는 데만 써먹이는 거고 CPM만큼의 열이 들어가면 이거는 온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부피 팽창의 일에 손실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CPM하고 CVM 중에 항상 CPM이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왜? 일정 부피에서 들어가는 열량은 즉 CVM은 온도를 높이는 데에만 다 쓰이지만 들어가는 열이 CPM은 온도를 높일 뿐만이 아니라 일의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CPM은 CVM보다 항상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이건 일정 압력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식도 유도되겠죠. 일정 압력에서 열량 QP는 NCPM 델타 T입니다. 이 식으로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식 두 가지 딱 외울 수 있어요. 자, QP는 NCPM 델타 T. 자, 식 두 가지 외웠습니까? QV는 NCVM 델타 T, QP는 NCPM 델타 T. 기체일 때는 CPM은 CVM보다 항상 크다. 이것은 지금 방금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식 두 가지 암기가 되셨어요. 몰로용량은 두 가지가 있다. 일정 부피 몰로용량이 CVM과 일정 압력 몰로용량인 CPM이 있는데 이때 CVM보다 CPM은 항상 값이 크다. 이것도 아셨고요. 그 다음에 식 두 가지 QV는 그때 들어가는 열량은 NCVM 델타 T, QP는 NCPM 델타 T. 자, 식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짚어봅니다. 밤 열량계. 밤 열량계 뭐야? 일정 부피죠. 일정 부피 조건 델타 V 이꼴 제로입니다. 밤 열량이니까 뭐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 측정 장치죠. 이건 앞에서 8단원 9단원에서 배웠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밤 열량계에서는 자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갑니다. 델타는 Q 플러스 W 연력학체 1법칙의 기본식입니다. 그러면 W는 마이너스 P 델타 V 기본식이죠. 그러면 일정 부피에서는요 QV 마이너스 P 델타 V가 될 겁니다. 그죠? 일정 부피니까 델타 V 값이 제로가 되죠. 그러면 델타 E가 QV가 되죠. 델타 E가 QV가 되고 그러면 QV 값을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방금 요걸 했습니다. NCVM 델타 T. NCVM 델타 T라 했어요. 그러면 자, 요식 하나가 또 유도가 되겠군요. 델타 E는 NCVM 델타 T입니다. 이 식이 유도됐죠. 요거. 자, 이 식은 어느 과정에서도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델타 E는 NCVM 델타 T. 선생님, 일정 부피 조건에서 한 건데 이걸 일정 부피가 아닌 조건에서 이 식을 어떻게 써먹습니까? 예, 그게 뭐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요. 식이 유도가 됐으면 처음하고 마지막만 같으면 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경우라도 써먹는다. 이건 어느 경우라도 써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델타 E는 QV 값이고 NCVM 델타 T. 자, 식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자, 커피컵 열량계에서는요. 일정 압력 조건이죠. 그럼 델타 E는 Q 플러스 W고요. 델타 E는 QP 빼기 P 델타 V죠. 그죠? 그러면 QP 값은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 넘겨준 겁니다. 이걸 이렇게 넘겨준 거야. 그러면 QP 값은 우리는 델타 H 이렇게 부르는 거 맞죠? 델타 H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델타 H는 이렇게 식 쓰겠습니까?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입니다. 라는 식으로 쓰는 거고 이게 뭐라고요? QP라고요. QP는 뭐라고요? NCPM 델타 T. 그러면 또 식 하나가 유도가 됐어요. 델타 H는 NCPM 델타 T. 자, 식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식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겠어요? 식 정확하게. 자, 여기 있는 식들은 기본으로 다 외워야 됩니다. QV는 NCVM 델타 T. QP는 NCPM 델타 T. 델타 E는 QV와 똑같고 NCVM 델타 T. 델타 H는 QP와 똑같고 NCPM 델타 T. 이거는 기체가 관여하는 이상 기체가 있는 과정에서는 어느 과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상 기체의 등원 가역 팽창이다. 이상 기체의 등원 가역 팽창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때 델타 E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델타 E는 항상 뭐라고요? 등원 가역 팽창. 팽창이면 뭐야? 부피가 변하죠. 부피가 변해도 델타 E는 NCVM 델타 T라니까요.
여기서 맨날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델타 E는 일정 부피에서의 조건에서 유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팽창이면 부피가 변하잖아요. 부피가 변하는데 이 식을 왜 써먹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들 무지하게 하거든요. 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써먹는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해해 보자고요. 상태함수잖아요. 처음과 나중만 같으면요. 일정 부피에서의 가정을 했지만 부피가 변하는 경우라도 처음하고 나중만 같으면 같은 값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E는 NCVM 델타 T라는 식을 써먹을 수 있다. 이상기체 등원가역 팽창이 있어도 델타 E는 NCVM 델타 T 가능합니다. 그러면 팽창입니다. 팽창인데 등온입니다. 등온이라는 건 뭐야? 온도가 일정한 거죠? 일정한 거죠. 그러면 델타 T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델타 T가 제로가 되니까 델타 T가 제로, 그러면 오른쪽이 싹 다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상기체 등온가역 팽창에서의 델타 E 값은 내부 에너지 변화 값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예, 요 페이지 4페이지 내용 자, 식 정확하게 네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두 가지는 말할 수 있죠. 자, 식 외웁니다. 델타 E는 QV고 NCVM 델타 T. 델타 H는 QP고 NCPM 델타 T. 몰열 용량과 비열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로서 이렇게 내용을 뻗어나가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단원자 이상기체 과정에서 단원자 이상기체는 건 뭐야? 그렇죠.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거죠. 예, 하나가 원자가 요게 하나가 기체가 되고 원자 이꼴 분자입니다. 그죠?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이런 놈들을 우리는 단원자 이런 기체를 보통 이상기체라고 실제 기체지만 이상기체라고 가정하니까 단원자 이상기체 과정에서 연력학제 1법칙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 가보는 겁니다. 자,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경우는 단원자 이상기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내부 에너지 기본적인 정의가 뭐였죠? 개의 모든 입자가 가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입니다. 개의 모든 입자가 가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야. 자, 위치 에너지는요. 회전 운동하고 진동 운동입니다.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물리화학에서의 MVH가 아니야. MGH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화학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회전 운동과 진동 운동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알다시피 2분의 1 MV 제곱인 요거 우리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회전 운동은 뭐냐면요. 자,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분자가 이게 분자를 구성시킬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수소하고 수소. 그러면 H2 분자 이런 거죠. 이렇게 직선형 분자일 때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도는 겁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 있는 거. 이렇게 회전을 도는 것 같다 우리는 회전 운동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진동이라는 것은요. 자, 예를 들면 수소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요 결합 길이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결합이 팅요 하면서 결합이 넓어지거나 요 결합 길이가 말하자면 용수철에 원자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용수철의 용수철을 결합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용수철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진동 운동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전 운동은 질량 중심 축을 중심으로 해서 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걸 회전 운동. 진동 운동은 결합 길이가 늘어나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진동 운동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건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위치 에너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날아가는 겁니다. 2분의 1 MV 제곱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단원자 이상기체라면 자, 헬륨 하나입니다. 아르곤이면 아르곤 하나입니다. 네온이면 네온 하나예요. 회전 운동이 있어요? 질량 중심 축을 이걸로다가 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뭐야?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가 있는데 이 각각 하나가 이게 회전 운동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회전 운동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지요. 단원자 이상기체라면 그지요? 진동 운동이 있습니까? 결합 길이가 넓어지고 좁아지고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인데 그냥 헬륨, 네온, 아르곤 그냥 하나인데 그러니까 진동 운동 없어요. 그러니까 단원자 이상기체는 뭐만 있느냐? 바로 운동 에너지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개의 모든 입자가 가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인데 위치 에너지란 개념은 단원자 이상기체는 없다 이거죠.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뭐니? 곧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단원자의 생기체는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단원자의 생기체라고 부르는 놈은요,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된다 라고 말하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운동 에너지에 관한 기체 파트에서 배웠던 식입니다.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죠. 여기서 k 값은 볼트만 상수라고 부르고요. 기체 상수 r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준 거죠. 기체 상수 8.314라고 부르는 이 값을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등계로 나눠준 겁니다. 단위는 줄 퍼 k죠. 기체 파트에서 배웠던 겁니다. 줄 퍼 k, 볼트만 상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그러면 1몰의 운동 에너지는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하니까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k는 바로 기체 상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나눠준 건데,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바로 r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하 2분의 3 RT가 되겠죠.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RT, 1몰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미안합니다.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1몰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RT. 그러면 N몰의 운동 에너지 하면은 2분의 3 NRT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N몰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다라고 말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R은 기체상수니까 안 변하죠. N몰이니까 N도 안 변하죠. 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온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T죠. 그러니까 이 기체 분자 N몰의 운동 에너지 변화하면은 델타 E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건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왜? 단원자의 생기체는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는 내부 에너지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를 갖다 식으로 쓰면 델타 E지요. 델타 E 혹은 뭐 책에 따라서는 델타 U라고 쓴 책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건 2분의 3 NR 델타 T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 자,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이해되셨어요?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기체 분자 1몰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RT. N몰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NRT.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될 것이고, 델타 E 혹은 델타 U는 2분의 3 NR 델타 T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식으로다가 그대로 한번 연결시켜 봅니다. 델타 E는 NC2분 델타 T 배웠잖아. 그리고 얘는 2분의 3 NR 델타 T라며. 그죠? 그러면 NN 날리고 델타 T 날리면 CVM 값이 나오죠. 그러면 단원자의 생기체 CVM은 그렇죠. 2분의 3 R이구나. 자,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식 하나가 유도가 됐네요. 단원자 생기체의 CVM 값은 2분의 3 R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앞에서 배웠던 이거잖아. 자, 이 안에 헬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안에 헬륨이 있어요. 단원자 생기체죠. 1몰이 들어있습니다. 얼마큼 열이 들어가요? CVM만큼의 열이 들어가면은 얘는 온도가 1도 높아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CVM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이 단원자 생기체에서는 단원자 생기체는 CVM 값이 2분의 3R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2분의 3R만큼의 열이 들어가면은 헬륨이라는 단원자의 생기체는 1몰이 들어있으면 요놈은 1도가 온도가 높아집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 R은 8.314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분의 3 곱하기 8.314니까 뭐 8 정도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대충 한 12줄 정도 되겠죠. 그죠? 약 한 12줄 정도. 12줄의 열이 들어가면은 단원자 생기체 1몰이 온도가 1도가 높아집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원자의 생기체의 CVM 값은 2분의 3 R이다 라고 하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강철 용기에 들어있는 헬륨 1몰을 1도 높이기 위해서는 CVM만큼의 열량인 약 12줄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 식도 유도해 봅니다. 델타 E는 Q 플러스 W죠. 자, 일정 압력에서는 델타 E는 QP 빼기 P 델타 V죠. 그럼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다. 이렇게 식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PV는 NRT는 식이니까 P 델타 V는 NR 델타 T가 되겠죠. 그죠? PV는 NRT니까 P 델타 V는 NR 델타 T입니다. 이런 식들 여러분들이 다 써가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그냥 눈으로만 바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식 전혀 써먹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써가면서 식의 의미를 꼼꼼히 점검해 가면서 차분히 정리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P 델타 V는 NR 델타 T입니다. 자, 식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다. 요 식 한번 적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델타 H는
기체가 관여한 과정에서는 N CPM 델타 T죠. 델타 E는 N CVM 델타 T죠. 그 다음에 P 델타 V는 자 NR 델타 T죠. NR 델타 T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양쪽에 똑같은 거 지워봅시다. N 지워주고 델타 T 지워지면요. 자 남는 거 갑시다. CPM 빼기 CVM은 이거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R이다 라고 남죠. 그러면 CPM 빼기 CVM은 R이다. 이건 뭐야? 이상기체에는 적용되는 거죠. 꼭 이건 단원자 이상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이상기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단원자 이상기체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단원자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뭐 선형 다원자 분자라든가 혹은 비선형 다원자 분자에서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이상기체에 그냥 기체이기만 하면 적용되는 식. 이게 바로 CPM 빼기 CVM은 R이다. 그러면 CPM 빼기 CVM은 R이다. 근데 자 단원자 이상기체라면 자 모든 이상기체에 이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원자 이상기체라면요 CVM은 2분의 3 R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CPM 빼기 CVM은 모든 이상기체라면 R이다 그랬어요. 근데 단원자 이상기체라면 자 만약에 단원자 이상기체 헬륨이다 라고 한다면요 이 값이 얼마라고요? 2분의 3 R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CPM 값은 얼마가 그렇죠? 2분의 5R 되겠죠. 그죠? CPM은 2분의 5R이다. 자, CVM은 2분의 3R, CPM은 2분의 5R.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된다? 단원자 이상기체에 적용된다. 되셨죠? CPM 빼기 CVM은 R이다.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된다? 모든 이상기체에 적용된다. 단원자 이상기체뿐만 아니라 선형다원자, 비선형다원자 모든 기체라면 다 적용된다. 구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 식이 조금 많아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식을 갖다가 얼마나 적절하게 잘 써먹느냐가 바로 연력학에서의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들이 많아지는데 이 식들을 갖다가 식도 다 못 외우는 수험생이 첫 번째 아주 내용 정리도 못하고 내용 정리 못하면서 또 문제를 많이 풀겠다 그러면서 이 문제 저 문제 푸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문제를 푸는 수험생 아주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식만 외웁니다. 식도 정리 못해. 식도 몰라. 이건 최악이에요. 식만 외운다. 이건 그냥 이건 뭘 쓰임새도 모르면서 식만 외웁니다. 식만 친숙해. 예,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식의 의미성을 깨우칠 문화의 의미성도 깨우치고 식도 다 암기하여서 적재적소에 그 식을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게 연력학의 실력이에요. 적재적소에서 그 식을 써먹는다. 예, 그러니까 식은 기본적으로 의미성과 더불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외워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단원자 이상기체 CVM 값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2분의 3R, CPM은 2분의 5R. 됐습니까? 이런 건 안 헷갈려야 돼요. 이건 어떻게 2분의 3R, 2분의 5R은 어떤 경우에 적용된다? 단원자 이상기체에 적용된다. CPM 빼기 CVM 값은 R이다. 이건 어느 경우에 적용된다? 모든 기체라면 다 적용된다. 단원자 이상기체뿐만 아니라 선형, 비선형 다 가릴 거 없이 다 적용된다. 자, 델타 E는 NCVM 델타 T 어디에 적용된다? 델타 E는 NCVM 모든 기체에 다 적용된다. 델타 E는 2분의 3 NR 델타 T 어느 경우에 적용된다? 단원자 이상기체에 적용된다. 이런 거 안 헷갈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단원자 이상기체에 관해서 유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건 갔으면 이제 문제 한번 풀면 이제 내용이 좀 더 확실해지거든요. 1kJ의 열이, 그러니까 1000J입니다. 그죠? 1000J의 열이 298K 1기압에서 298K, 온도는 298K에서 2몰의 네온기체에 전달되었다. 네온기체니까 뭐니? 단원자 생기체죠. 단원자 이상기체에 전달되었다. 이때 일정 부피에서 혹은 일정 압력에서 열이 전달될 때 최종 온도와 내부 에너지 변화를 계산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기체상수의 R은 8J/몰K로 가정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정 부피니까 바로 이렇게 일정 부피 먼저 풀어봅니다. 일정 부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다? 부피가 강철 용기에서 네온이 있다. 얼마큼이 있다? 2몰의 열이 있다. 2몰이 들어있다. 현재 온도는 얼마다? 298K다. 이런 상태예요. 여기서 얼마큼의 열이 전달되었다? 그렇죠. 1000J의 열이 전달되었다.
1000J의 열이 전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단원자 생기체는 CVM은 얼마다? 2분의 5R. 미안합니다. 2분의 3R. CPM은 얼마다? 2분의 5R. 이건 지금 방금 알고 있는 방금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단원자 생기체이며 단원자 생기체라면 CVM은 2분의 3R 약 12J이고요. 그 다음에 CPM은 2분의 5R. R은 8이라고 가정했으니까 20J이다 라고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J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열량, 자 이거 갖다 우리는 일정 부피 들어가는 열량이니까 기호로 말해봅니다. 바로 QV가 되겠죠. 그러면 식을 갑니다. QV는 NCVM 델타 T. 그죠? 그러면 몇 몰이 있었습니까? 2몰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2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CVM은 2분의 3R이니까 12J이죠. 12J이죠. 여기다가 바로 그냥 써볼까요? 2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R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3R이니까 이게 약 한 12J쯤 되죠. Joule per mol K가 되죠. 그죠? 곱하기 델타 T 온도 변화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1000J의 열이 2 곱하기 이게 10이고 요 델타 T 값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요건 이제 계산기 뚫겨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41.7입니다. 41.7. 그러면 델타 T가 41.7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열이 뭐한다? 온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델타 T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뭐에 나중 온도 빼기 초기 온도잖아. 이게 얼마다? 1.7이라는 거잖아. 그럼 초기 온도가 얼마입니까? 298K잖아. 298K니까 나중 온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298에다가 41.7을 더해주는 값이죠. 유효수자 처리해서 340K입니다. 그래서 340K로다가 온도가 높아집니다. 340K로다가 온도가 높아집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식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최종 온도는 얼마입니까? 340K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얼마입니까? 자, 내부 에너지 변화가 QV 값이 바로 내부 에너지잖아. 이게 바로 델타 E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도 값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000J의 열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델타 E가 QV가 되고 내부 에너지 변화는 1000J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일정 압력이다 라고 말하면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 안에 부피가 팽창될 수 있어요. 웨이브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죠? 이 안에 네온이 2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도는 298K예요. 그러면 열이 얼마큼 들어갔다? 1000J의 열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1000J의 열이 들어가면 자, 부피가 팽창되는 겁니다. 일부는 팽창돼서 일로다가 소모되죠. 그러면 들어가는 열량, 이때는 일정 압력이니까 QP 이렇게 말해야죠. 그죠? 그러면 얘는 NCPM 델타 T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N은 2몰이다. 자, CPM 값은 2분의 5R이라며 2분의 5R의 델타 T는 얼마입니다. 라고 계산을 가능합니다. 요건 값은 요거는 20이다 라고선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델타 T 값은 계산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25K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델타 T란 것은 나중 온도 빼기 초기 온도인데 25인데 이 값이 얼마다? 298K다. 그죠? 그러면 나중 온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98 더하기 25가 되겠죠. 그래서 323K입니다. 라고선 할 수 있는 거. 나중 온도는 그러면 이건 얼마큼 온도가 높아졌어요? 323K로다가 온도가 높아졌어요. 298이 323K로 높아졌습니다. 얘는 340이 됐어요. 왜요? 일정 부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열이 온도를 높이는 데에만 다 써먹어. 그렇기 때문에 340까지 온도가 높아졌어. 하지만 얘는 298K에서 323K로 온도가 그렇게 얘보다는 덜 높아졌습니다. 얘는 340으로 높아졌지만 얘는 323밖에 안 돼요. 왜 그러니? 1로다가 소모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얼마큼의 1이 소모가 되는가를 갖다 계산해 봅시다. 델타 E를 구하면 되겠네. 델타 E는 NCVM 델타 T라면서요. 선생님, 부피가 변하는데 이걸 왜 써먹어요? 이런 질문 이제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요. 계산해 보자. 몇 몰? 2몰 곱하기 자, CVM 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3R이니까 아까 12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얼마입니까? 25K죠. 25K죠. 이게 델타 E지요. 그러면 이건 계산해 보니까 600J입니다. 그러면 델타 E는 600J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델타 E가 600J이니까 델타 E는 우리가 알다시피 Q 플러스 W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일정한 비계선 QP 플러스 W입니다. 자, 델타 이거 얼마다? 600J이다. 이게 얼마큼 열에 들어갔다? 1000J에 들어갔다. 그러면 야, W 값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00 되어야죠. 그죠? 그러면 W는 이렇게 되겠습니까? 400J이다. 마이너스가 붙는 것은 무슨 얘기야? 부피가 팽창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기체의 팽창으로 기체에 의해서 수행된 일이 400J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글씨 읽어볼게요. 공급된 QP와 델타 E의 차이는 400J는 기체의 팽창으로 기체에 의해서 수행된 일이다. 바로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똑같은 1000J의 열이 들어가도 얘는 온도가 323K밖에 안 높아지지만 얘는 일정 부피에서 340으로 온도가 높아집니다. 왜 온도가 얘는 많이 높아집니까? 그래요. 들어가는 열이 오로지 온도를 높이는 데에만 써먹으니까. 얘는 온도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부피 팽창으로 일로서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얼만큼의 일이 소모되었습니까? 말하면 400J의 일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럼 QP 값은 얼마입니까? 1000. 델타 E는 얼마입니까? 600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내용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고급 과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이런 것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세로축이 내부 에너지고요. 가로축이 온도예요.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온도를 갖다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아니라 이건 내부 에너지입니다. 절대치야, 절대값이야. 절대값이야. 여기서 델타 E가 아니야. 델타 E가 아니라 내부 에너지의 절대값입니다. 내부 에너지를 온도에서 그림을 그리면요. 이와 같은 곡선을 갖습니다. 자, 어느 온도에서 요 지점 A 지점이라고 하고요. 어느 온도에서 요 지점을 B 지점이다. 요걸 A 지점, 요걸 B 지점이다라고 말합시다. 자, 이때 일몰일 때 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일정 부피에서 여기서 V란 것은 일정 부피에서 이런 소리고요. 일정 부피에서 이런 얘기고요. 부피가 일정할 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라는 것은 이거 갖다 우리는 편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 하나를 일정하게 놓고 여기서는 부피를 일정하게 놓는 거죠. 부피를 일정하게 놓고 에너지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T분의 dE 이런 얘기야. dT분의 dE를 하나를 어떤 놈은 일정하게 놓을 때를 갖다 편미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걸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일정 부피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셨죠? 예, 크게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개념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편미분이라는 게 있나 보다. 수학 전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CV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정 부피에서 내부 에너지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편미분한 것을 우리는 CVM이다. 이게 정의예요. 기본적인 정의가 그렇다고 정의가. 그러면 자 이쪽은 내부 에너지 축, 세로축은 온도 축은 X축. 이건 Y축, 이건 X축. 그럼 dx분의 dy를 갖다 우리는 수학적으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기울기라 부르는 거 맞죠? 그죠?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A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될 거죠. B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기울기가 다른 건 맞아. 온도에 따라서 기울기가 다른 건 맞지만 요 차이는 무시하자. 그러니까 CV는 온도에 따라 변하긴 변하지만은 온도 변하는 차이가 적음으로 무시하자. 그러니까 요 온도 변하는 차이가 적어서 무시해버리자. 그러니까 CVM은 이건 뭐다? 일정한 상수 취급하자라는 겁니다. 상수 취급을 해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요. 그냥 CVM은 온도에 따라서 안 변하는 상수 취급한다. 끝. 됐죠? 그리고 자 정의 외워주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가 CVM이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가 CVM이다. 그래서 자 일정 부피에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가 CVM이다. 자 일단 요건 정의 암기해 주시고요. CVM은 상수 취급한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자. 그래서 원래는 온도가 낮으면은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CVM은 작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울기가 급해지기 때문에 CVM은 커지는 게 원래 기본적인 정상이야. 그렇지만 요 차이는 무시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 앞에서 배웠습니다. 요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배웠던
이산기체 N몰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nRT. 요건 단원자생기체라면은 요게 바로 내부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겠죠. 그놈의 변화가 델타 E는 2분의 3 nR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가보자. N몰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 자 어떤 경우에 단원자생기체죠. 요건 단원자 이산기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 다른 자생기체라면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의 RT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일정 부피를 놓고 그 다음에 미분합니다. 온도에 대해서. 그러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가 CVM이라 했고, 자, 요걸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분의 3 nR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가 이게 CVM이고 이 값이 2분의 3 nR이라 했어요. 그럼 만약에 1몰이다 그러면은 1몰이다 n 값이 1이죠. 그러면 1몰일 때 CVM은 2분의 3R이죠.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된다? 그렇죠. 단원자 이산기체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CVM은 2분의 3R이다라는 것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유도해서 CVM은 2분의 3R이구나. 이렇게 바로 유도가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그림을 한 그림으로 가자.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엔탈피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엔탈피 똑같은 A 지점, B 지점이라고 얘기해 보자. 이쪽은 엔탈피입니다. H입니다. 델타 H가 아니라 H라고요. 이걸 온도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은 내부 에너지와 한 그림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 이때 CVM은 뭐라 그러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라 했어요. 정의가. 그래서 기울기는 CVM이라 했습니다. 자, 요거 보실까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 일정 압력에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 엔탈피를 갖다가 온도로다가 미분해 주면 일정 압력에서 이거 갖다 우리는 CPM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서 자 똑같은 입에서 내부 에너지하고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중에서 엔탈피가 더 기울기가 급하죠. 엔탈피가 기울기가 급하죠. 기울기가 CPM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CPM은 CVM보다 항상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울기가 더 급합니다라는 걸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정의되겠습니까? 암기해야죠. 정의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V는 CVM.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 일정 압력에서는 CPM이다. 되셨죠? 그러면 CPM은 CVM보다 항상 크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울기가 더 급하다라는 걸 보고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한 번씩 한번 가봅시다. 자, H는 E 플러스 PB죠. 델타 뺀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갖다 DH는 DE 플러스 PDV. 요거 한번 써봐. H는 E 플러스 PB. 델타자를 뺀 식으로 쓴 겁니다. DH는 미분하면 DE. 자, 곱하기 함수의 미분은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미분하죠. 이렇게 쓴 거죠. 자, 일정 압력이면 일정 P면 DP가 제로죠. 변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DP가 제로니까 이게 없죠. 그럼 일정 P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DH는 DE 플러스 PDV다라는 식을 쓰고 이건 일정 미소 구간이고요. 일정 구간으로 하면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식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식 또 가자. H는 E 플러스 PB. PB라며. 그러면 이렇게 되나? 이산기체라면 nR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건 이산기체라면 다 적용되는 식 아니겠습니까? 단원자 이산기체 아니어도 되잖아. 그지? 이거는 모든 이산기체에 다 적용되는 식이죠. 그죠? 그러면 자, 정의대로 가봅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 일정 압력에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시간이 됐다.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이거 갖다 온도에서 미분하면 이건 뭐 나와? 그렇죠. nR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CPM이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CVM이라고 한다. 그러면 플러스 nR 되겠죠. 1몰이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1몰이면 n 이퀄 1이죠. 그러니까 CPM 빼기 CVM은 R입니다. 라는 모든 이상에 적용되는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유도해 보는 거예요. 고급 과정이다라는 것을 갖다 제가 도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CPM 빼기 CVM은 R이다. 이산기체라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단원자성기체라면 자, 요건 CVM은 2분의 3R. 지금 방금 유도했고요. 그럼 CPM은 2분의 5R입니다. 라는 것을 갖다 우리는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요. 자, 요거 이런 그림도 좀 이해되시고요. 이런 기본적인 정의 같은 것도 좀 외워두시면서 갑시다. 이런 것들 뭐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기죽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수학 같은 거 잘하는 것이 여기서 지식을 측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같은 거 외워주고선 일단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급 과정 일단 요 정도까지 잠깐 짚어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1강은 일단 요걸로 마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공개 강의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2강부터는 저기 종결자 수험생들만 멤버십 수험생들만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차분히 잘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집중하셔서 잘 듣고 정리를 잘하고 외우고 잘하고 이렇게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1강은 마치겠습니다.